기한을 앞두고 이제 이 하자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 뭐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야? 뭐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정신없이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네. 근데 간혹 보면 입대도 빨리 구성되고 그 입주자 대표들이 좀 샤프하고 이런 데들은 2년차 머리를 전에 벌써 하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자 전문 조사 업체한테 미리 하자 조사를 미리 맡기고 그걸 가지고 2년차 하자 종료 어떻게 할 거야? 시공사한테 보내고 시공사한테 답변 받고 그래서 이제 2년 하자가 어떻게 진행할 거야? 이렇게 미리 대처해서 만료 전에 2년차 하자에 대한 종료 합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한을 연장시켜놓고 더 시공사를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는 경우도 요즘 꽤 많아요. 보통은 3년차 때, 3년차 때 워낙 3년차 비중이 크기 때문에 3년차 때 보통 하게 되고요. 그래도 5년차 때는 이제 대지조성공사와 철골 콘크리트 공사, 철골 공사 로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아파트에서 보면 하자 처리를 2번 보통 해요. 2, 3, 5를 묶어가지고 한 번 이제 그때 일괄 협상을 해서 타결을 보고 그리고 하자 보수공사에서 받은 다음에 5년차 보증서까지 반납하고 그래서 종결 처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차 즈음에 가서 이제 10년차 하자를 가지고 한번 하고 근데 10년차 하자는 비중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에 이 하자 처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다퉈지고 안 되면 소송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쪽은 그냥 건설에다가 어느 정도 성의만 보여주면 균열 및 대두상 공사 좀 하고 아니면 또 공사를 좀 추가로 더 해주고 이렇게 하면 보통 마무리 지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청구권의 제한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하자 보수 청구를 했느냐로 많이 다퉈지거든요. 왜 다퉈지냐면 이게 제척기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이라는 건 재판 상으로 권리주장을 해도 되고 재판 외에서 권리주장을 해도 되니까 그냥 전화로 하거나 뭐 만나서 말로 하거나 카톡으로 하거나 이것도 다 권리행사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그게 다퉈지게 되면 그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즉 2년차 하자라면 2년 안에 하자보수 청구를 했어? 안 했다면 2년 만료 되자마자 그 권리 소멸했네 더 이상 주장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안에 권리 행사를 했냐 보수 청구를 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구두로만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부인하게 되면 그 내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권리 행사를 했다는 걸 내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다목한 상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웬만하면은 문서로 해라. 문서로 하는데 요거를 기간 만료 전에는 한 번 정도는 모아가지고 내용 증명을 해라. 확실하게.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권리행사가 하자보수 청구에 권리자가 5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거중에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만 된다고 그랬어요? 입주자만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 하자보수 청구는 입주자가 안 해도 입주자 대표이가 할 수도 있고 또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대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막 하자보수 청구를 보낸 거가 있으면 하자보수 청구가 기간 내에 됐다는 입증 자료는 갖춰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는 입주자가 입주자. 근데 이 하자 소송 우리가 이제 하자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이 하자 소송은 하자 보수를 해달라는 소송은 없어요. 그건 협상 단계에서 하다가 안 되면 땡이고 더 이상 안 해주니까 이제 돈으로 내나 그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 그러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담보책임 기간 내에 행사됐느냐? 넌 뭘 가지고 판단하냐? 입주자가 권리 행사했어? 입주자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행사할 일이 없죠. 입주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2년차 하자가 더 비중이 떨어지는 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2년 안에 입주자가 손해배상 청구, 하자보수 청구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그때 가서 이제 관리주체가 한 거라도 안 되냐, 입주자 대표가 보낸 거라도 안 되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시기적으로도 2년차 하자를 입주해서 2년 안에 그걸 어떤 뭐 하자 종결 처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어렵지만, 또 하나는 개별 입주자들이 다 권리행사를 하게끔 만들어야 2년차 하자에 대해서 일괄 타결을 내지는 안 되면 소송으로 가서 그 권리를 다 찾아올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기도 또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게 좀 2년차 하자를 현실적으로 100% 완벽하게 권리 행사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이제 하자보수 청구를 할 때 관리 주체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빠진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아파트 하자 보면 적은 단지들이 한 200개 항목 정도 나와요. 하자가 심한 단지들은 400개에서 500개도 나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관리 주체가 전문적인 조사 업체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업무 처리할 때 어떻게 이걸 빠짐없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소송에 가게 되면 뭐 3년차 하자에 한 150개 항목 정도를 주장을 했는데, 기한 내에는 70개밖에 주장을 안 했습니다. 보수 청구해달라고 70개밖에 보낸 게 없어요. 그럼 나머지 80개는 3년차 만료와 동시에 다 소멸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봐도 좀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좀 완화해줘요. 그래가지고 입주대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든 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전반적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면 하자에 대한 포괄적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그 외벽 균열 있잖아요. 그럼 버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1동 외벽 균열을 주장했지만 103동 외벽 균열에 대해서 주장 안 했잖아. 그러면 103동 외벽 균열은 끝난 거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 뭐 누수 균열, 그러면 야 그거 103동 3, 4가인 쪽 지하 주차장은 얘기했지만 그것도 지하 2층 주차장, 지하 3층 쪽은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지하 주차장 누수기 균열이라고 했으면 그게 101동 쪽에 있든 103동 쪽에 있든 지하 2층에 있든 지하 3층 4층에 있든 그건 다 지적한 거예요. 원래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인정해줘야 돼.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방화문에 뭐 손잡이가 덜렁거린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방화문에 손잡이가 덜렁거리면 그게 전유세대 내부에 있는 방화문에 손잡이이든 공용 부분에 있는 방화문에 손잡이이든 다 그건 지적한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이게 팁이 좋은 팁인데, 하자보수 청구를 할 때 말미에 막 민원 들어오고도 우리가 파악하고 한 하자를 뭐 이거 처리해 주세요 하잖아요. 하는데 그 말미에 기타 현재 발생한 아파트의 하자 전반에 대해서 보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뭐 법정에 가거나 그러면 뭐만 입증하면 돼요? 보냈다는 건 당연히 뭐 내용 증명으로 보냈을 테니까 그거는 입증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존재하는 하자가 뭐였다만 있죠. 그러면 그때 이거 존재했었네. 그리고 내용 증명 보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자 전반적으로 다 보수해달라고 보냈네. 그럼 이것도 보낸 거네. 이거 다 지적해서 보낸 거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문구를 하나 더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제 보수가 원칙인데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애초에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때려붓고 다시 쓰지 않는 한도에서는 보수가 안 돼.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방수공사 안 하는 거 이런 거는 건물을 다시 때려붓고 다시 쓰지 않는 한은 방수공사 안 되죠. 내 안에다가 해야 돼.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하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손해배상 청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자들에게만 권리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하자 보수를 막 요구했는데 안 해줘. 그럼 결국 돈 달라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 못해요. 입주자들이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자기 권리 자기가 행사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개별 입주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 소송을 의결하고 그 찬성하는 입주자들로부터 채권 양도를 받아서 이제 하자 소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손해배상 청구는 입주자들한테 있지만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한테는 무슨 권리가 있어요? 보증금 청구가 있죠. 보증서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보증금 청구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 셋을 다 피고로 나요. 그래서 보증사한테 보증금 청구, 시행사와 시공사한테는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거 아까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제척 기간이고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재판상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의 권리 행사까지도 인정되는 거다. 그래서 그 재판 외로 권리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척 기간, 담보 책임 기간 안에 했다면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재판 외로도 안 했다 그러면 담보 책임 기간 만료와 동시에 권리는 소멸한다.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 하자 보수를 아까 5명의 주체가 있다고 했죠. 누구라도 하자 보수 청구를 하면 그럼 사업 주체는 그에 따라 바로 하자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하자 보수 계획을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하자 보수 청구를 했는데도 보수를 안 하거나 또는 보수 계획을 제출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관할 관청은 시정명령을 때릴 수가 있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를 안 하니까 보증금 주세요 또는 니들이 보증사가 대신 보수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게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하자 판정 내지는 하자 보수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정을 신청하는 그런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그런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평상시 하자 보수 청구는 이렇게 하는 거고, 만료 전에는 예를 들어 2년차 만료 전이다 그러면 30일 전에 2년차 하자를 다 추려가지고 보수해달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럼 역시 똑같이 보수를 해주거나 보수계획을 언제까지 보수하겠다라고 보수계획을 보내거나 이건 우리가 하자를 인정 못합니다 라는 내용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수를 해주거나 또는 보수계획을 보내온 거대로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연차의 하자 보수 책임을 종료시키는 절차를 밟고, 종료가 되면 보증서를 반납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보수 책임을 종료하려면 입주자들한테 공고하고 이의 제기를 받아서 5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안 하면 종료시키는 거고 5분의 1 이상이 이의를 하면 다시 이 하자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절차인데 이대로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보고 약간 다 변형적으로 하거나 몰아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연차로 이렇게 LPM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그 절차대로 종료시키고 보증서를 반납했다라고 하면 정말 건설사의 책임은 종료되는 거냐? 이건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보수 청구 절차가 종료가 되는 거고 입주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걸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랑 하자종료 합의하고 보증서를 반환해도 입주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거기에 동의한 바가 없어 우리 권리를 소멸하라고 위임해 준 바가 없으니까 우리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럼 또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법이 약간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하자보수 완료 확인을 받고 그 면책 입주자대표가 면책시켜줬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보증금 청구는 실제로는 건설회사가 살아있으면 별로 활용할 일이